혹시 체중계에 올라설 때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살이 찌기 쉬워졌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만약 그 답이 여러분의 식단이 아니라 바로 시간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비만 뒤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경제학적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비만 인구가 많아진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한 세대 전,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해도 비만 인구는 한 13%, 10명 중 1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비율이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어서 27%, 4명 중 1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니, 그 40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과체중까지 포함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는데요. 무려 61%. 그러니까 미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정상 체중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이제는 정상 체중인 사람이 소수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에이, 그거야 덜 움직이고 많이 먹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진짜 원인이 전혀 다른 곳, 바로 경제학 안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비만 문제를 돈과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미스테리에 뛰어들어서 마침내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 비용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었죠.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커틀러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치르는 비용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돈이 아니에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비용이라는 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저녁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요리하고 다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바로 그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마치 음식 가격이 반으로 뚝 떨어진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음식이 싸지니까 당연히 더 많이, 더 자주 먹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시간 비용이 이렇게나 줄어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기술이 우리의 부엌과 식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부모님, 아니 할머니 세대만 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부엌에서 보내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년 만에 그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우리에겐 매일 1시간이라는 공짜 시간이 생긴 셈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공장에서 음식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냉동 피자 같은 가공식품이 등장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자레인지가 모든 걸 데워주고 배달앱이 문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역설로 귀결됩니다.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준 바로 그 기술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했는지, 이른바 편리함의 역설을 한번 만나보시죠.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요리가 쉬워지고 빨라지니까 사람들은 더 자주, 더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큰맘 먹고 준비해야 했던 식사를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주문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총 칼로리 섭취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양은 예전과 거의 똑같았다는 거죠. 들어오는 칼로리는 폭증하는데 나가는 칼로리는 그대로. 이 불균형이 바로 비만의 스위치를 켜버린 겁니다. 원래 경제학의 기본 상식대로라면 이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비용은 줄고 편리함은 늘었으니 당연히 우리 삶의 질이 더 높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위대한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선물한 건 비만이라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는 거대한 문제였던 거죠. 편리함이 낳은 가장 아이러니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아주 흥미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연구를 보니까 혼자 사는 여성보다 결혼한 여성의 비만율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왜일까요? 바로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는 기혼 여성이 간편식이나 가공식품 같은 시간 절약 기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편리함이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준 이 풍요로움, 그 뒤에는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대가가 숨어 있었을까요? 비만으로 가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먼저 식품 기술이 혁신을 일으키자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이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음식이 싸고 간편해지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됐죠. 하지만 우리 몸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범위한 비만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이게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기술 발전이 낳은 이런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설탕세와 같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우리는 과연 그 기술이 주는 달콤함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